안녕하십니까.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스페인어과에 재학하고 있고 이번에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문정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중학교 후배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 얘기를 미리 들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혹은 아니면 이 얘기 궁금한데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이렇게 좀 애매하거나 또 그런 내용들을 후배님들한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고등학교 생활이 어떨까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랑 두 번째는 정말 고등학교에 가면 살이 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랑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중학교 후배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또 3가지 짜잘한 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등학교 생활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랬던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자습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뭐 학교 끝나고 분식 먹고 애들이랑 이렇게 노닥거리다가 그냥 집에 가서 조금 끄적끄적거리면 10시내 자야지 이러고 이제 많이들 그러셨을 텐데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근데 고등학교 딱 진학을 하게 되면 등교 시간부터 빠르게 되고 이제 수업도 5분 늘어나가지고 이제 50분 수업이 되면서 이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려 하는데 갑자기 야자 감독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10시까지 자습을 해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시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처음에 그냥 뭐 6시부터 10시까지 그냥 껌 아닌가? 이러면서 들이닥쳤다가 정말 많이들 주무시고 코도 고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4시간이 정말 말만 4시간이 정말 그 4시간 집중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달에 6시부터 10시까지 나름 학교에 집중을 한다고 집중을 하고 이제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새벽까지 공부를 이제 하겠다. 고등학생이니까 이러면서 갔었는데 웬걸 집에 가서 바로 침대에 뻗어가지고 아무런 공부도 못하고 해갖고 3월 달엔 진짜 집에서 공부를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거에서 드리고 싶은 팁은 기초 체력이랑 집중력을 좀 더 키워두시면 저처럼 집에서 뻗진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정말 살이 찌냐에 대한 궁금증인데 특히 여학생들이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근데 저를 보시면 알다시피 저도 살이 쪘거든요. 되게 고민도 많고 그런데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살이 엄청 많이 빠진 친구들도 있고 저 같은 케이스는 살이 더 찐 케이스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는 그런 스트레스는 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이제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남자들한테 잘 보이기 싶기도 하고 이제 좀 꾸미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살이 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되게 강박관념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폭식을 하게 되고 야식을 많이 챙겨 먹게 되니까 오히려 더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살이 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수능 끝나면 정말 시간이 널널하게 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딱 진학하게 되면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또 야자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먹되 먹고 싶은 건 제때 먹어두는 게 오히려 살을 안 찌고 폭식도 안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살을 찌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학교 급식이랑 그리고 어머님 해주시는 아침 식사만 하시고 군것질만 안 하시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살이 유지되거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국어, 영어, 수학인데 사실 누구나
아는 얘기고 아 저거 뻔한 얘기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 기본적인 거를 지킨다면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경험으로 저는 참 특이하게도 국어를 이틀 동안만 손에 놔도 감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국어를 공부했던 것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만큼 국어는 참 감이 중요한 과목이구나라는 걸 제가 고등학교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론 뭐 감으로 찍어서 맞춰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 공부에도 리듬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국어만큼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문법이랑 화작문이랑 문학, 비문학을 좀 잘 시간을 편중되지 않게 분배를 하신다면 정말 꾸준하게 좋은 국어 성적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또 영어만큼 또 리듬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기 때문에 영어도 국어처럼 진짜 매일매일 기술적으로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저는 어휘 쪽을 강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좀 창피한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10월 모의평가를 이제 봤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수능 보기 전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이제 잘 봐야지 뭐 이러고 영어 시험을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네? 이러면서 봤는데 집에 채점해 보니까 한 문제가 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틀린 거야? 하고 딱 봤더니 진짜 어이없게 어휘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휘 뜻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 문제를 틀리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뭐 이용을 몰라서 틀린 것도 아니고 해석이 안 돼서 틀린 것도 아닌데 그냥 어휘 하나 가지고 틀렸다는 그 사실에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단어로 틀리셔서 마음 아파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영어 공부하다 보면 문법이 좀 부족하거나 독해력이 좀 부족해도 어휘가 탄탄하게 닫혀 있으면 그래도 반 넘게는 먹고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인데 제가 이과생이 아니라서 뭐 딱히 전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을 수 있는데 응용력 하나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냥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집, 뭐 학원에서 나눠드린 프린트 그냥 이런 유형들을 외워서 학교 시험에 보러 가도 지장이 정말 없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때도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랬다가 정말 큰 코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출제 유형 자체가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얼마나 잘 응용하고 어떻게 접근을 잘하냐 이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학원 선생님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보다는 내가 스스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끈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님들한테 짜잘한 팁 3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이랑 건강 관리 이렇게 묶어서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가 진짜 겪은 일이라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침 먹는 게 저는 진짜 꼭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체력적으로도 아침을 먹으면 학교 가서 일단 뭐 배불러서 졸릴 수는 있어도 아침에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없으니까 좀 더 집중도 잘 되고 일단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리고 키가 많이 안 큰 케이스이기 때문에 성장기이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뭐 한예슬처럼 이쁜 몸매를 가지시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키가 크고 싶거나 정말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침 식사를 챙기셔가지고 영양 섭취를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건강 관리 측면에서 이제 새벽 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중학교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벼락치기 한다고 이제 새벽새도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저도 그래서 같이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제가 새벽 1시까지 그때 공부를 했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책상 위였고 난 침이 흘려져 있고 그 밑줄 그은 데가 진짜 한 페이지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벽에 하는 게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더 많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기간에도 한 11시 전엔 잤던 것 같아요. 체력이 안 돼서도 그랬지만 이제 오히려 학교에서 틈틈이 공부를 하거나 집에 와서 쪽잠을 자고 이제 확 해버리는 게 더 공부 계획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에 하는 것보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좀 더 잘 이용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경험을 중학생 때 정말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성적 유지 그런 올리는데 급하다 보니까 뭐 체험 활동 간다든지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친구랑 뭐 어딜 떠난다든지 그런 게 정말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항상 뭐 학교, 학관, 뭐 집 이런 그냥 그 코스만 밟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딱 와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자 막 4시간씩 하고 자습 엄청 많은데 그럴수록 더 약간 지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때 좀 더 많이 해둘 걸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에 제가 학생회장 선거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학생회장 선거를 나가면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되게 재밌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뭐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배우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물론 좀 배우는 면에서도 그 학생회장 나간 게 정말 의미가 있었지만 더 큰 의미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생회장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그냥 문정빈이라는 학생을 딱 너네 정빈이라는 애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정빈이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뭐 공부 조용하게 하는 그런 애야.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제 저는 몰랐지만 근데 이제 학생회장 선거를 해서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학생회장을 당선이 되었는데 이제 그거 되고 나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캠프도 나가고 뭐 이끌어서 프로젝트도 실행해보고 선생님들과도 막 교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제 자체 성격이 점점 더 씩씩하고 막 활발하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남녀공학에서 되게 네 씩씩한데 누가 너를 데려가겠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되게 씩씩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고 되게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회장에 나갔던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경험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 돈을 주고 캠프를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가라 이런 얘기가 말씀이 절대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뭐 임원 활동도 한번 해보고 이런 조그만 활동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셔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제 원하는 대학교 그리고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말 고3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나의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거였거든요. 정말 목표에 대해서 간절하면 그 힘든 고3 생활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해 나가야지 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아요. 물론 얼굴은 페인이었지만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에리쌤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꿈을 꼭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해주신 에리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네, 항상 에리쌤과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